안녕하세요. 반려동물의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이동현입니다. 오늘은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, 고양이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질환이 아주 많지만 저희가 FIP라고 부르는 전염성 복막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좀 저희 병원에 전염성 복막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실 때마다 좀 이런저런 설명도 드리고 치료 방향도 좀 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, 우리 애기가 전염성 복막염이 걸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전염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물론 전 연령대에 감염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린 고양이들이 잘 걸려요. 제가 여태까지 해봤던 애기들 중에서는 3살 넘긴 애가 잘 없던 것 같아요. 제일 나이 많았던 애가 3살이고 보통은 뭐 1살 내지 1살 반 내외, 혹은 어린 친구들은 뭐 6개월 이런 친구들이 사실 많았어서 어린 친구들에 좀 호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보통 보이는 증상들은 갑자기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인다거나, 혹은 식욕이 갑자기 좀 떨어져 보인다거나, 혹은 뭐 갑자기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다, 제가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전염성 복막염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카테고리 중에 이제 넣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 전염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진행해 보게 되죠. 근데 이제 이 전염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진단을 내리기가, 사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아요. 이 친구가 진짜로 전염성 복막염이다를 확진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가 되는 유가조직 같은 부분을 검사를, PCR 검사 같은 좀 정밀 검사를 해야지 그래도 정확도가 높게 좀 측정이 되는데, 저희가 보통 PCR이나 이런 검사들로 이제 진행을 해도 정확도가 100%가 아닌 경우도 좀 생기기 때문에, 전염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애기들 증상이나 뭐 애기들 나이나 혹은 병원에서 해볼 수 있는 다른 혈액 검사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꽤 많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복막염으로 진단을 내려서 좀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사실 이 전염성 복막염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치사율이 100%에 가까운 질환이었어요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복막염 신약이라고 하는 약이 개발되면서 이제 이 신약을 투여하면은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아기들이 생기고, 지금은 이제 신약이 어느 정도 보편화가 돼서 신약을 투여하면 꽤 많은 아기들이 생존을 하게 되거든요. 이거는 최근의 얘기고, 사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병원에서 이 친구는 전염성 복막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보호자도 그렇고 수의사도 그렇고 좀 대부분이 포기를 하게 되는 질환이었어요. 왜냐면 치사율이 정말 99%였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이 신약을 가지고 투여를 하게 되고, 이 신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허가가 되진 않았어요, 우리나라는.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신약을 구하려고 하면은 암암리에 좀 구해야 되는데, 네, 언젠가는 이 신약이 좀 정식적으로 허가가 돼서 병원에서도 좀 구매를 하거나 투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은 아마 치료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. 네, 검사는 보통은 이제 혈액 검사, 그 다음에 초음파, 혹은 뭐 키트 이런 것들로 검사를 좀 해보게 되는데, 검사했을 때 저희가 보통은 제일 많이 이제 참고하게 되는 지표가 이 알부민과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이 AG 레이시오, 이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비율을 좀 참조를 하게 됩니다. 아마 병원에 오시면은 복막염이 의심되는 친구들은 다 이제 혈액 검사해 보면은 이 알부민 글로불린 비율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복막염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치료해 보신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알부민 글로불린 비율이 0.6 정도 나온 애기들은 조금씩 의심선상에 오르게 되고요. 0.4 혹은 0.3 이 정도로 나오는 친구들은 꽤 강하게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는 이 알부민 글로불린 비율이 꽤나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, 이 복막염이 있는 친구들은 기타적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, 대표적으로는 빈혈 그리고 황달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친구들 혈액 검사해 보면은 빈혈이 있거나 황달이 있거나 혹은 둘 다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.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뭐 초음파에서 특정 이제 사인이 보인다든지, 혹은 이제 이 혈액 검사상으로 간이나 콩팥 수치가 간혹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복막염의 가능성을 좀 평가해 보게 되고요. 이 여태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이 복막염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키트를 찍어 보는 경우도 꽤 있어요. 그래서 코로나 키트를 찍어서 양성이다 이렇게 되면은
이전에 이 친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진단하는데 참고로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복막염 같은 경우는 또 종류도 사실 저희가 이제 임의로 나눈 거긴 하지만 종류가 좀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건식, 습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제 건식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습식이라고 부르는 복막염의 차이는 이 흉복수가 보통 차면 저희가 이제 외타입, 습식 이제 복막염이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습식이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발전이 돼 있다고 저희가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. 간혹 가다가 이제 아기들이 이 복막염 때문에 안구 쪽에 질환이 생기는 포도막염 같은 것들이 발생하거나 혹은 더 심한 아기들은 신경 증상 같은 것들이 발현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뭐 건식이냐 습식이냐 뭐 안구 질환이 있냐 신경 증상이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이 메인 치료거든요. 그래서 이 놓는 신약의 용량을 좀 달리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크게 증상 없이 그냥 우리 애기는 뭐 건식 복막염이다 라고 하면은 소량 투여하게 되고 우리 애기는 증상이 좀 심해서 신경 증상도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당연히 용량을 많이 투여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의 차이보다는 용량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료가 사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개발된 치료 프로토콜은 84일 그러니까 12주 동안 꼬박꼬박 매일 하루 한 번씩 이제 주사를 놓는 거예요. 그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빈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친구들은 그 빈혈을 중간에 교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84일 동안 치료를 해보고 이제 이 치료 종료하는 거는 보통 애기 증상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 가지고 치료 종료를 정해보게 되고요. 물론 이게 치료 종료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서 좀 치료를 연장해서 치료하거나 혹은 간혹 가다가 재발되기도 해요.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기가 치료가 다 됐구나 라고 안심을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이 전염성 복막염은 이름은 전염성 복막염인데 사실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 애기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게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가 이제 생성되는데 이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은 면역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가 생겨도 이거를 죽이거나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어린 친구들은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전염성 복막염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차마 다 제거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몸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게 전염성 복막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전염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우리 애기가 그렇다고 나이가 어린데 좀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전염성 복막염인 건 아니에요. 전염성 복막염이 그렇게까지 흔한 질환은 아니거든요. 혹시나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권장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들한테서 간혹 가다가 볼 수 있는 전염성 복막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.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